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요 정도 지도까지 일단 그려놓고 마쳤어요. 그래서 2주차에 우리가 이제 내가 적는 것 해가지고 일단 문장은 내가 적는 것이다. 그다음에 문장은 실행의 대상이 되는 친구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일단 해놓고 이번 주부터 이제 데이터와 코드,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코드의 조합으로 구성된다라는 얘기로 스타트를 해서 프로그래밍 전체 영역을 일단 양분을 해서 어떤 개념은 데이터 쪽에 가깝고 어떤 개념은 코드 쪽에 가깝냐 해서 새로운 단어들을 이 지도에다 차근차근 배치해 가면서 조금씩 좀 더 자세한 지도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 우리가 생각하는 엔간한 것들 다 데이터라 말할 수 있다 그랬고, 코드는 일단 실행되는 것이라고 딱 잘라서 말해 놓고 이어서 진행했습니다. 근데 실행되는 거는 문장이야말로 실행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적는. 그렇다 보니까 코드 영역의 한가운데는 이제 문장이 들어가 있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걔는 실행의 대상이고요. 그래서 데이터 부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 변수라는 단어를 추가로 도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변수가 뭐냐? 여러분 기억납니까? 자, 변수는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라는 공통된 의미를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공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변수,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변수랑 관련된 얘기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설명을 정밀하게 가져가기 위해 수식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식은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 이 9글자를 지금 시점에 들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다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를 들면 A 더하기 B 3 더하기 5와 같은 느낌으로 작은 수식들을 연산자를 써서 모아서 더 큰 수식, 우리의 목표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더 큰 수식을 적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일단 한 세트로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식은 계산의 대상이 되는 친구고,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다. 그 다음에 값의 형식은 상당히 중요하다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수식은 문장의 디테일을 구상하기 위해 문장을 적는 동안 적절한 자리에 우리는 적절한 수식을 적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정도까지 일단 얘기를 해뒀고, 그렇다 보니까 이 수식이라는 친구, 이 세트는 데이터 부분과도 명백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코드 부분과도 매우 가깝게 연관돼 있어요. 여러분이 적는 문장, 거의 대부분의 문장, 극소수를 제외하면 그 문장을 적기 위해 우리는, 목표에 맞게 적기 위해 우리는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수식을 적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할 때도 우리는 while문을 적을 때 while문 첫 줄에다가 이거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동일한 노래 출력할 수 있어야 돼 라는 의지를 반영해서 당시에 while 바로 뒤에 true라는 수식을 적어놨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등등등이다 보니까 아직 이 친구들을 데이터 부분에 배치할지 코드 부분에 배치할지는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일단 여기 적혀 있는 단어들이랑 그 단어들 사이를 잇는 선들의 의미를 한 다음 주 이론 수업까지는 여러분이 챙겨보시면 좋겠다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게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작성했던 .py 파일을 준비를 해주세요. 준비를 해주시고 우리가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한 상황이고, 그래서 당시에 작성했던 거, 일단 인사에 대한 함수 정의는 미리 적혀 있었고 그걸 복붙을 해서 우리는 새로운 목표, 나이를 묻고 나이 차를 계산해서 결과적으로 적절한 메시지를 출력하기 위한 코드 덩어리들을 모아놓기 위해 나이차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작성해 봤습니다. 일단 함수라는 단어가 이제 본격적으로 튀어나왔고, 함수 정의, 문장의 일종인 함수 정의 적는 방법 해서 같이 구경해 봤고, 그 다음에 지금 요 들여쓰기에서 적어 놓은 나이차라는 함수의 내용물, 문장들을 실행하고 싶을 때 우리는 저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적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 놓고 보니까 이제 인풋 괄호 열고 닫고 프린트 괄호 열고 닫고도 사실은 인풋이라는 친구, 프린트라는 친구도 함수 이름이었고, 그 다음에 거기다 괄호 열고 닫고를 붙여서 좀 더 큰 수식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딘가에 적혀 있는 인풋, 함수 인풋의 내용물, 함수 프린트의 내용물을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실행하는 게 가능했었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지금 나이차에 대한 함수 출식은 여기에 딱 하나 적혀 있어요. 그래서 내 프로그램 본문을 실행한다, 코드 덩어리를 실행한다를 의미하는 run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어놨고 그 내용물로서 나이차에 대한 함수 출식 적고 엔터를 쳐서 문장을 완성을 해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너 나이차도 알고 인사도 알고 이 프로그램 본문이 뭔지도 아니까 지금부터 이 프로그램 본문에 해당하는 run 내용물을 실행하기 시작하겠어와 같이 마지막 문장에다가 run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을 적고 엔터키를 쳐둔 거예요. 까지 해뒀고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연습을 더 해보고 최종 목표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연습은 이제 이스턴 굿매너 컨트리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어보려고 해요. 미국식 영어기 때문에 컨트리가 붙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방금 전이랑 그 나이차 할 때랑 비슷해요. 사용자의 나이를 입력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뺄셈을 해서 나이 차를 구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차가 0이냐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자 뺄셈 결과가 양수라는 건 뺄셈의 좌항이 우항보다 더 크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your age 빼기 my age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가 양수다라는 건 저 사람 지금 컴퓨터 앞에 있는 사용자가 나이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내 입장에서 프로그램 입장에선 연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정중하고 아무튼 삼강오륜적으로 문제가 없는 적절한 메시지를 인사 메시지를 출력하려고 하고 있어요. 만약에 차가 0이다. 그러면 좌항 우항이 같다는 거고 동갑이라는 얘기니까 반가움에 인사 메시지를 출력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차가 음수다라면 프로그램이 나이가 더 많은 거니까 저 사람이 연하인 거니까 그에 맞는 적절한 메시지를 출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요번에도 저랑 같이 차근차근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도 의자를 준비를 해왔어요. 자, 일단은 요 나이차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 전체를 선택을 해주시고 복사를 해서 적당히 바로 아래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붙여넣기 하면 똑같은 거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장 하나를 복사한 거예요. 복붙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나이차가 아니라 Eastern Good Manner Country 라는 이름의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가 되도록 함수 정의의 첫 줄을 고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이를 묻고 나이 차를 구하고 등등은 이전과 동등하니까 걔네들은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화면 절약을 위해 살짝 빈칸을 비워두고 이렇게 진행할게요. 그 다음에 몇 살 차이 납니다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려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 해두고 이제 우리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주석은 저만 칠게요. 이거 지금 안 적으셔도 됩니다. 연하면 적당히 인사를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연상이신 형님한테 언니한테 적당히 인사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실행하면 예의 바른 인사를 할 수 있는 문장은 우리가 충분히 적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장을 저 사람이 연상일 때만 실행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실행하지 않을 수도 있게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현재는. 그리고 마침 그런 용도로 우리가 적을 수 있는 if문이라는 친구가 프로그래밍 동네에는 존재해요. 그래서 if 여러분 이미 들어본 적 있는 단어죠. 만약 뭐뭐라면 하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적어봅시다. 여기서부터는 직접 할게요. 이 문장, 지금 차를 구하는 문장 바로 다음 문장이 되도록 적당히 엔터를 쳐주시고 지금 들여쓰기가 한 단 돼 있는 거죠. 여기다 이제 if로 start하는 if문의 첫 줄을 한번 적어볼게요. 또다시 황금색으로 빛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은 곧 차가 양수면을 의미하게 돼요. 자, 차가 양수다. 여러분 이미 뭐 수학 시간에 부등호 써본 적 있잖아요. 그냥 그걸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꺽쇠를 쓰시면 되고 꺽쇠는 대충 오른쪽 아래에 있죠. 키보드에 Shift 해갖고 마침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가 0보다 크면에 해당하는 이 부문 첫 줄을 마지막으로 콜론을 찍고 엔터를 쳐서 완성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부문의 내용물 문장을 우리가 적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가 양수면 예의 바른 인사를 한다와 같이 적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예의 바른 인사를 하기 위한 문장 우리는 프린트 호 출식을 적으면 되겠죠. 저는 남자니까
형님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롭게 아무튼 예의 바른 인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누님 해도 되고 언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연상이면 저렇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갑이면 이렇게, 연하면 저렇게와 같이 아무튼 우리는 뭐 할 때만 이걸 인사말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인사말은 하지 않는다와 같은 느낌으로 코드를 작성하면 되니까 이 if문 2줄짜리를 복붙을 해서 3배로 뻥튀기를 해놓고 각각의 수식을 고치는 식으로 좀 더 빠르게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2줄을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시고, 그래서 연하면은 부동호 부호를 반대로 뒤집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연하면 이제 형이라고 부르세요 하고, 동갑이면, 자, 동갑이면이라는 건 차가 0이면을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수학 시간에 배운, 예를 들어 A랑 B가 같은 걸 할 때는 보통 는을 적었을 겁니다. 그때. 근데 우리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요 는 이전에 적어본 적 있잖아요. 예를 들면 3는 3 할 때 적어본 적 있습니다. 자, 3는 3하고 엔터 치는 건 지금 3가 3과 같다를 의미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우린 지금 변수 개념을 배웠으니까 3는 3하고 엔터를 치는 건 사실은 일단은 는 오른쪽에 있는 수식을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3이 튀어나옵니다. 숫자가. 그걸 이제 3에다가 담겠다라는 의미를 갖게 돼요. 그래서 좌항과 우항의 동치다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런 데이터 관점에서의 매우 중요한 의미, 이걸 줬다 일단 담아놓고 다음으로 진행하겠다 와 같은 용도로 쓰기 때문에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좌항과 우항 계산 결과값이 동치다를 우리가 표현하고 싶을 때는 는을 2번을 적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이제 만약 차가 0이라면 하면서 이 부분의 첫 줄을 완성한 셈이 돼요. 그럼 이제 반가움의 인사를 하시면 됩니다. 까지 하시면 우리 동방예의지국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작성이 끝이 나요. 지금 이렇게 if문 3개를 줄줄이 적어주시면 되고, 그럼 이제 우리 프로그램 지금은 F5를 누르면 나이차 한번 호출하면 된다라 적혀 있는데, 그 대신에 이제 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계산하도록 코드를 고쳐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팁을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충 요 정도 되면 이제 마우스를 써서 진행하시는 게 아마도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한 번 클릭하면 내가 누른 곳으로 커서를 이동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예를 들어 더블 클릭을 하면, 자, 여기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마이 에이지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그 누른 부분 주변으로 딱 특정할 수 있는 단어 단위로 선택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식 부분을, UOAG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딱 여기까지, 그러니까 모여있는 글자들을 해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생각하기에 아, 저 사람 여기 더블 클릭했으면 아마도 요 UOAG라는 이름을 지금 선택하고 싶은가 보다 해서 스마트하게 괄호 안 부분까지만 예쁘게 선택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다른 곳도 보통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트리플 클릭까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를 한 번 클릭, 2번 클릭 해보고 그 다음에 3번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댄 그 줄을 통째로 선택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제 워드라든가 한글이라든가 이런 동네 워드 프로세서라고 부르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4번 클릭하는 것까지 인식하기도 하고 그래요. 만약에 4번 클릭한다면 줄 단위가 아니라 일종의 문단 단위, 패러그래프 단위로도 선택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엔간하면 그 정도까지는 안 할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의 아이들은 일단은 트리플 클릭까지는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지금 이 함수 이름을 그대로 복사해서 아무튼 저기 있는 저 함수 지금 F5 누르면 한 번 호출해야 됨과 같이 run 함수정의 내용물을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주면 깔끔하게 쉽게 끝이 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시면 F5 눌러서 저장하고 실행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실행하면 나이를 입력하세요. 32살 동갑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run 호출해 볼게요. 나이를 입력하세요. 256살 형님이라고 부를 겁니다. 다시 한번 run 호출하고 나이를 입력하세요. 마이너스 5살 하면 형이라고 부르세요. 이라고 예쁘게 얘기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하면 일단은 우리의 .py 파일에는 이제 이 친구는 인사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나이차 계산해서 얘기해 줄 수도 있고요. 원한다면 삼강오륜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이차에 맞는 적절한 인사도 할 수 있는 친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연습으로 지금 미리 작성되어 있던 그 run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은 이제까지 문장 하나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면 함수 호출식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친구한테 조금만 더 스마트한 기능을 추가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뭘 할 거냐? 우리 지금 함수 정의 3개 위에 적혀 있을 거잖아요. 사용자한테 물어봅니다. 일단은 1번 인사, 2번 나이차, 3번 동방예의지국 한 다음에 선택하세요 해가지고 사용자가 1 엔터 치거나 등등을 할 수 있도록 물어볼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1하고 엔터 쳤다면 인사를 한번 호출해 주는 거예요. 2하고 엔터 쳤다면 나이차를 한번 호출해 주고요. 등등등을 최대 3번까지 서비스를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서비스를 3번, 그러니까 함수 호출 3번을 그러니까 입력을 3번을 진행을 했다면 체험판 기간이 끝났습니다. 더 하시려면 정식 버전을 구매해 주세요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출력하고 이 프로그램 코드 본문 실행을 끝내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런 느낌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요 run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고쳐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조금만 더 집중을 해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복습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스크롤 쭉 내려서 지금 이 한 줄짜리잖아요. 여기를 이제 고쳐볼 겁니다. 자, 주석은 저만 적을게요. 구매 유도를 하면 돼요. 자, 일단 3번 반복한다. 우리 지금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할 때 연속 재생 기능 구성해 봤잖아요. 그때 while문을 작성을 해봤죠. 자, 요 3번 반복하는 것도 우리가 while문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도 끝도 없이 반복이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3번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전과는 다른 수식을 써서 while문을 구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얘는 그 정도를 일단 해두고 메뉴 출력하는 거 우리 프린트 호출식 엔터 치면 되는 거죠. 사용자 선택 입력받는 거 인풋 호출식 해서 적당히 뭐 초이스든 어쩌고 해가지고 문장 구성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선택에 따라서 함수를 호출한다. 얘는 위에서 대충 봤던 그 if문을 쓰면 저 사람이 1하고 엔터 쳤다면 인사 괄호 열고 닫고 엔터를 실행한다와 같이 if문 3개를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식 버전 구매하는 거는 결국은 또 메시지 출력하는 거니까 프린트 호출식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문장 적는 방법은 그렇고 지금 이슈는 일단 3번 반복한다라는 걸 어떻게 구성할 거냐가 살짝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자, 3번 반복한다. 일단 while 3 콜론 한다고 해결되지는 않기는 해요. 이 부분은 이제 살짝 데이터랑 관련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먼저 준비를 해놓고 스타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금 주석은 저만 칠게요. 기회는 3번 같은 느낌으로 미리 준비를 해두고 그 준비된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에 있는 문장들을 차근차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3번이다. 뭐 좀 적나라하게 자 여기서부터 같이 적어봅시다. 우리 지금 run 함수 정의 들여쓰기 한 내용물을 적는 거예요. 원래 동방예의지국 괄호 열고 닫고 적혀 있었을 텐데 걔는 지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회 적나라하게 life는 3 하고 엔터 쳐주죠. 저 사람은 3 목숨이 남아있는 겁니다. 목숨이 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 프로그램 코드 덩어리 본문은 일단 처음에 life를 3개를 세팅을 해두고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번 반복할 때마다 life를 1씩 깔 거예요. 그러려고 지금 마음 먹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3번 반복한다라는 건 life가 3일 때는 아직 한 번도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없는 거니까 내용물을 실행하면 될 것 같아요. 메뉴 출력하고 등등을. life가 2가 남았을 때도 해야 되고 1이 남았을 때도 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한다면 이제 life는 아마도 0이 될 거고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야 할 것 같아요. 그걸 감안해서 이제 저 문장 바로 뒤에 while문을 적으시고 while 한 다음에 life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동안 들여쓰기 한 내용물을 실행하겠어와 같이 첫 줄을 구성하시면 깔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처음에 일단 3개 주고 스타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직 남아있다면
서비스를 한번 제공할 겁니다. 그 서비스 제공하는 건 일단 메뉴 출력하는 부분은 프린트 괄호 열고 1, 1 한 다음에 인사 괄호 열고 닫고, 뭐 이거는 사실 꼭 필요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편하게 적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메시지 출력하는 거니까. 일단 저는 여러분 코드 치는 동안 동방예의지구까지 메뉴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선택을 입력받는 건 이제 뭐 초이스 정도로 하죠. 초이스는 인풋 괄호 열고 선택하세요 꺽쇠 정도로 인풋에 대한 함수 출식을 는 오른쪽에 적고 엔터를 치면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 사람이 이거 보고 1 엔터를 치거나 2 엔터 치거나 아니면 이상한 거 적고 엔터 키 치거나 등등을 하겠죠. 그 결과가 우리가 정한 새로운 이름 초이스에 담겨 있게 될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이 이번에 뭐 누르고 엔터 쳤냐, 그 선택에 따라서 서로 다른 함수로 호출할 수도 있게끔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if만 적으면 되겠죠. if choice가 뭐랑 같다면 1이랑 같다면 인데, 저 사람은 인사를 고르기 위해 숫자 1을 적고 엔터를 치는 게 아니라 키보드에 1키를 한 번 누르고 엔터키를 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1 한 글자를 입력했냐와 같이 if문 첫 줄에 수식을 구성하는 게 아마 더 편할 겁니다. 저 사람이 진짜로 1 한 번 누르고 엔터를 쳐야지 그때 인사를 호출해 주도록 구성하는 셈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이 1 하고 엔터 친 게 맞다면 그때 우리는 인사 한번 호출해 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 할 일 끝나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복붙을 하면 되겠죠. 3배 뻥튀기를 시켜서 2 엔터 쳤다면 3 엔터 쳤다면 해서 나이차를 호출한다, 동방예의지국을 호출한다와 같이 선택에 따라서 함수 호출식을 계산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함수 호출식을 계산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도록 if문 3개로 구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까 주석으로 적지 않았던 작업을 하나를 더 해줘야 돼요. 뭘 해야 되냐? 우리 현재 목표는 이러한 서비스를 최대 3번만 제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방금 전에 한번 물어보고 적절한 함수 호출을 해줬어요. 한 번 해줬어요. 따라서 life를 1 까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서비스를 했으니까 life, 지금 변수 life에 담겨 있는 값을 들고 와서 걷다 1을 빼고 다시금 life에 담기 위한 적절한 문장 엔터키 쳐서 마지막에 실행해 주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실행할 수 있도록 적어 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조금 큰 while문 하나에 대한 작성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while문은 언제 끝나냐? 내용물을 3번 반복하면 끝날 거예요. 그러면 그 while문의 다음 문장은 서비스를 3번 제공한 다음에나 실행될 거니까, 자, 여기 부분은 이제 들여쓰기를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겁니다. 이제까지는 2단이었는데 함수 정의 안에 while문 안에 내용물이었는데 이제는 이 while문의 다음 문장으로서 적어야 돼요. 따라서 들여쓰기 한 단짜리로만 해두고 정식 버전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적절한 함수 호출식과 같이 마지막 문장을 실행하고 run 내용물 실행을 끝낼 수 있도록 마지막 문장으로서 추가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저장하고 실행해 보세요. 실행하면 메뉴를 보여줄 거고 여러분 입력을 기다릴 거고, 예를 들어 1 하고 엔터 치면 이름을 물어볼 거고 등등등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저도 해볼게요. 저장하고 실행해 볼게요. 자, 인사 나이차 동방예의지구 선택하세요. 인사 마스터 2 인사 잘하는 것 같아요. 나이차 32살 그 다음에 꺼져 이런 거 입력하면 바로 라이프를 그냥 까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꺼져하고 엔터 쳤는데 꺼져는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도 아니기 때문에 함수 호출식 어떤 것도 실행하지 않은 채로 if문 덩어리 그 3개짜리 덩어리의 다음 문장을 그대로 실행했기 때문에 그냥 라이프가 1 까진 겁니다. 그리고 while문 실행이 끝났고 가장 마지막 문장 실행하고 run 내용물이 실행이 끝이 났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시 하고 싶으시면 사실 정식 버전 필요 없이 다시 run 누르면 되긴 합니다. 뭐 그런 셈이죠. 좋아요. 아, 그래. 다른 반에서도 소개했던 건데 우리 반은 지금 그런 상황이 없어서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자, 지금 살짝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파이썬 코드 보면 되게 줄을 잘 서는 예의 바른 친구들인 것 같잖아요. 이 문장들 다 예쁘게 이렇게 들여쓰기 다 동등하게 잘 돼 있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 이건 저만 할게요. 여러분이 이거 들여서해야 되는데, 아, 집어넣어야 되네, 넣어야 되네, 아, 대충 된 것 같네 하면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얘도 막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얘도 막 이렇게 꼬여 있고 하면 F5 누르면 그냥 꺼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일단은 왜 이거를 막냐면,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간단한 거 먼저 한번 봅시다. 자, 지금 봅시다. 저는 원래는 이 문장이 인사 함수 정의 내용물 마지막 문장이 되기를 희망했어요. 그렇기는 한데 지금 들여쓰기를 애매하게 해둔 상태입니다. 이걸 이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보기에는, 아, 이거 지금 이 문장이 인사의 내용물로 이렇게 쳐줘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이 인사의 다음 문장으로 이렇게 쳐줘야 되는 거냐가 감이 잘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눈으로 보기에도 한가운데 있어서 애매하잖아요. 자, 우리 눈으로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한 글자 정도, 띄어쓰기 하나 정도만 차이 나더라도 우리가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애매하니까 그냥 이거 실행 안 시켜줄 거야, 그냥 오류 뱉어버려야지 와 같이 해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아, 이거는 인사 내용물이야 하면 들여쓰기를 맞춰서 해주셔야 되고, 아, 이거는 인사의 다음 문장이야, 함수정의 다음 문장이야 라면 꼭 함수정의 첫 줄에 요 들여쓰기 라인이랑 동등한 느낌이 되도록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기는 그나마 편한데 여기처럼 함수 정의 안에 이품은 안에 이품은 내용물 문장 있고 막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뭔가 손을 댈 수도 없을 만큼 코드가 꼬여버리는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걸 고치기 위해 막 자를 가져와서 잰다거나 막 그런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기엔 너무 귀찮으니까 제가 팁을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자, 봐봐요. 우리 탭키 누를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탭키 누르면 들여쓰기를 더하고 덜하고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들여쓰기를 덜하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탭키 누르거나 백스페이스 누르면 돼요.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할 때 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들여쓰기 하고 싶은 영역을 다 선택을 하고 탭키를 누르면 얘네를 전체를 한 단씩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왼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쉽지만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냥 날려버려요. 백스페이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아, 이만큼을 나는 지금 들여쓰기의 반대인 내어쓰기를 하고 싶다, 아니면 얘네 지금 줄 다 지금 어긋났으니까 그냥 처음부터 들여쓰기를 다시 한번 맞춰주고 싶다라면 컨트롤 키랑 대괄호를 누르실 수 있습니다. 대괄호는 엔터키 왼쪽 위 정도에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여는 대괄호를 하면 왼쪽으로, 닫는 대괄호를 하면 오른쪽으로 양손을 써서 이 영역을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어요. 따라서, 아, 이 부분 들여쓰기 망한 것 같은데 하면 일단은 컨트롤 대괄호를 열심히, 여는 대괄호를 열심히 눌러서 얘네들을 전부 다 가장 왼쪽으로 붙여버리세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부터 보는 겁니다. 얘는 이제 가장 앞에 있어야 되고 이만큼이 지금 함수 정의 내용물이니까 선택해서 탭 한번 눌러주고, 이 문장 하나가 이 부분 내용물이니까 여기서 탭 한번, 그 아래 탭 한번, 마지막 여기 탭 한번 하면 예쁘게 같은 줄에 있어야 될 들여쓰기 수준이 같아야 되는 문장들에 대해서 동등한 느낌으로 좀 더 편하게 여러분이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아직까지 우리 이번 학기에는 아무리 깊이 들어가 봤자 5단, 6단 정도밖에 안 될 테니까 일단 왼쪽으로 다 맞추고 1단 해야 되는 애들 쫙 탭 눌러주고 2단 눌러주고 3단 눌러주고와 같은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조금씩 구경하면서 들여쓰기 맞춰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나름 복습도 되는 거니까 여기만큼이 이 부문 내용물이지 하면서 복습하실 수도 있으니까 들여쓰기 망했다. 예를 들어 F5 눌렀는데 뭐 빨간색 뭔가가 뜨고 인터랙티브로 넘어가지 않는다라면 들여쓰기 부분을 꼭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어로 intent라고 하니까 대충 그런 단어가 적혀 있다라면 그런 단어가 적혀 있는 오류창이 떴다 하면 방금 전 그 스킬을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정도까지 하면 연습이 끝이 나고, 자, 요약해서 일단은 먼저 적어 놓고 진짜 중요한 함수니 뭐니 하는 그런 굵은 글씨에 대한 설명은 다음 주에 할게요. 일단 보면 우리 input이라는 친구를 써봤어요. 이 친구는 일단 함수입니다.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도중에 키보드 앞에 있는, 키보드 칠 수 있는 그 사용자가 키보드로 친 내용, 좀 더 정밀하게는 엔터키 칠 때까지 입력했었던 무슨 글자들을 정해갖고 엔터를 쳤냐를 입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가져와서 우리 프로그램 안에서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고 싶을 때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함수예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아까 전에 input 괄호 열고 닫고 해서 함수 호출식 구성할 때 작은 따옴표에서 뭐 선택하세요, 나이를 입력하세요와 같이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고 작은 따옴표로 글자들을 지정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 글자들을 먼저 출력해 주고 그 다음에 사용자 입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그런 식으로 너 지금 이거 입력해야 된다, 주민번호 입력해야 된다와 같이 미리 출력하는 걸 프롬프트라고 보통 부릅니다. 아무튼 여러분은 이번에 프롬프트로 뭘 출력할 거냐, 그 글자들을 지정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키보드 입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자, 만약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온도계에 온도 값을 입력을 받는 그런 센서를 통해서 프로그램 바깥으로부터 입력을 받는다라면 그때는 아마도 숫자를 입력을 받게 될 거예요. 다른 곳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고요. 카메라 같은 경우는 그림이 들어오거나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긴 한데 지금 이 input이라는 친구는 키보드, 사용자가 키보드로 친 글자들을 입력을 받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input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의 계산 결과 값은 글자들이 튀어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오류 메시지에서 등장했었던 int라는 이름, str이라는 이름은 얘네 둘 다 일단은 형식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걷다가 괄호 열고 닫고를 붙여서 마치 함수 호출식인 것처럼 우리가 사용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함수 이름뿐만 아니라 이런 형식 이름 뒤에도 얼마든지 괄호 열고 닫고를 붙여서 수식을 구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아무튼 저렇게 형식 이름 int, str 등등 적고 괄호 열고 닫고 해서 그 괄호 안에다가 내가 원하는 값이 나올 만한 적절한 수식을 적는다면 이 전체 수식을 계산한 결과는 일단 먼저 괄호 안에 적어놓은 수식을 계산하고 그 결과값에 대한 int 형식값, 그 결과값으로 만들 수 있는 적절한 int 형식값, 적절한 str 형식값을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계산 결과값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지금 살짝 더 보여드릴게요. 인터랙티브 저만 할게요. 인터랙티브에서 예를 들어 int 한 다음에 괄호 열고 3, 4, 5 같은 거 세 글자 나오는 수식을 적고 엔터를 치면 우리 손에 345라는 숫자 값을 받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차 할 때 사용자가 키보드 입력한 걸 가지고 사용자가 본인이 몇 살이라고 주장하는 건가 그 숫자를 얻어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숫자를 몇 살 차이 나는지를 얻을 수 있었고, 그래서 예를 들어 5살 차이 난다. 미안해요. 5살 차이 난다. 숫자 5를 가지고 우리는 5 한 글자짜리 str 형식 값을 얻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더하기 해서 뒤에 있는 메시지까지 붙여서 최종적으로 5살 차이 납니다와 같이 출력을 하는 게 가능했었다 보면 돼요. 자, 지금 보면 input은 함수예요. int 보통 int라고 부르겠죠. int가 무슨 뜻일까요? 자, str은 무슨 뜻입니까? 힘이란 뜻이죠. int는 무슨 뜻입니까? 지능이란 뜻이죠. 아무튼 간에 숫자 형식을 int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글자들을 str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똑같이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쓰고 있는데 누구는 함수고 누구는 형식이네 이러고 자빠져 있어요. 자, 요거를 우리 뭐 3는 3 같은 거 해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에서 3하고 엔터 치면 내가 지금 3를 가지고 무엇을 사용할 수 있냐? 3에 지금 3이 담겨 있으니까 3 하면 3이 튀어나올 겁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이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원한다면 우리 지금 이 친구 인사도 할 줄 안단 말이에요. 그죠?
인사하고 엔터를 치면 나중에 인사 갖고 뭘 쓸 수 있냐?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지금 인사에 뭐가 담겨 있냐를 우리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인사는 지금 함수 인사가 들어있어요. 이 부분은 복잡한 거니까 신경 쓰지 맙시다. 인사는 지금 함수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나이차도 마찬가지일 거고, 원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 다음에 print 같은 친구들도 엔터 치면 생긴 건 좀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함수 프린트를 쓰실 수 있어요와 같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인풋도 함수 이름으로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int 얘 자꾸 형식 이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친구는 엔터 치면 일단은 클래스 int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클래스가 뭔지는 지금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클래스 튀어나오면 우리 수업에서는 그냥 형식 정도로만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는 int라는 수식을 적음으로써 int라는 그 형식 자체를 활용하는 게 가능한가 봐요. 그 다음에 str도 마찬가지로 형식 이름으로서 지금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괄호 열고 닫고 쓴다 하더라도 프린트는 함수 쓰고 싶을 때, 그 다음에 int 같은 거는 형식을 쓰고 싶을 때,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 같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정도로만 대충 스포일을 해두면 이 부분은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while문 적는 거랑 되게 유사한 느낌으로 if 적고 수식 하나 적고 콜론을 찍음으로써 그 다음에 엔터를 침으로써 첫 줄을 구상할 수 있는 if문이라는 친구를 우리가 활용을 해봤어요. 자, while문은 여러분이 들여쓰기에서 구성해둔 그 내용물 문장을 0번 또는 1번 또는 원한다면 한도 끝도 없이 여러 번 실행할 수도 있게 해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만큼 실행할 거냐는 그 첫 줄의 수식을 뭘 정리에 따라 결정될 거예요. if문 같은 경우는 들여쓰기 한 내용물 문장들을 여러분이 0번 또는 1번 실행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적을 수 있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역시나 어쩔 때 실행할 거고 어쩔 때 안 할 거냐를 적절한 수식을 적어서 디테일을 살려두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차가 0이냐 음수냐 양수냐, 그 다음에 이번에 사용자가 1하고 엔터 쳤냐 그렇지 않냐 등등을 의미하는 수식을 적어서 if문 전체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만 가볍게 담아두고 오늘 최종 목표에 우리는 한 1시간 정도 지금 여유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은 프로그래밍 시작하면 누구나 이맘때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삼각형 그리기 3종 세트고 부제는 너비에 신경 쓸 시간에 책을 한 자 더 읽어라라는 부제를 준비해 왔어요. 대충 이번에도 3가지 버전으로 만들 건데 첫 번째 버전 일단 삼각형의 너비를 입력하세요. 5하고 엔터 친 다음에 이런 느낌으로 너비가 5인 직각 삼각형을 출력하고 마지막에 짠이라고 적절한 성공 메시지를 출력하면 됩니다. 이걸 만들었으면 이걸 살짝 고쳐서 두 번째 버전에 도전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더 이상 너비가 5가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신경 안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완성하면 마지막 세 번째 버전, 이제는 더 이상 삼각형도 아니에요. 마름모의 너비를 입력하세요. 5하고 엔터 치면 대충 이렇게 출력하고 마지막에 짠 하고 성공 메시지 출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매년 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이거 지금 마름모의 한 변의 길이가 5입니다라는 매우 중요한 수학적인 발견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나 여전히 너비를 입력하세요라고 물어볼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마지막 버전까지 만드는 게 이번 최종 목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다른 친구들은 여기서 집에 갔어요. 3시간 수업이다 보니까. 우리는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전 슬라이드 나왔던 것처럼 출력하는 프로그램 만드시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3하고 엔터 쳤는데 너비가 5인 삼각형 출력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항상 너비가 5인 삼각형 마름모를 출력하도록 할 거면 그러면 그냥 프린트 호출식 한 번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5번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사용자가 3 엔터 치면 너비가 3인 거를 출력할 수도 있게끔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수학적인 고찰, 약간의 뭐라 그래야 될까, 점화식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세워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키보드는 옆에 두고 대충 그림 펜으로 그려가면서 우리가 결국은 한 줄 한 줄 출력할 거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5하고 엔터 쳤을 때 첫 줄은 뭐를 몇 개 출력해야 되냐,
그 다음 줄은 그 다음에 n-1줄은 n-0줄은 출력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아무튼 그와 같이 생각해보면 지금 몇 번째 줄을 출력하냐에 따라 프린트 호출식을 어떻게 구성하면 되는 거냐를 파악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종합해서 반복 흐름 안에 while문 안에 적절한 프린트 호출식이 적혀있는 문장을 적으시면 해결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완성하기 위한 목표 달성하기 위한 재료들은 이제까지 나왔던 내용에서 다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일단 요거를 지금 우리는 1시간이 남았으니까 저 뒤에 시계가 아직도 5분 느립니다. 잠깐 5분 느리니까 지금 제 시계가 우리 뭐라 그래야 돼? 지구의 시계가 쟤보다 더 빠른 거죠. 그러면 지금 40분 정도 남은 거니까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들여볼게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버전을 저랑 같이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기다렸다 두 번째 버전, 세 번째 버전 하는 식으로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마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2, 4학번 친구들은 개 털릴 거예요. 쉬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좀 하다가 정답이나 봐야지 하면 조금 기다렸다가 저랑 같이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진행하시는 동안 저는 느낀 점 적는 곳 항목을 LMS에 마련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가시거나 집에서 하시고 대충 됐다 싶으면 느낀 점 적고 퇴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 벽시계 기준으로 갈게요. 저 벽시계 지금 50분이니까 뒤에 시계 저거 기준으로 12시에 첫 번째 버전을 같이 손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로운 .py 파일 컨트롤 N 해서 만드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전까지 만든 건 간직해 두시고 그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한 명이 안 왔는데 나 혹시 이거 아직 체크 못했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느낀 점 내는 곳을 파두도록 하겠습니다. 는 이미 파놨네? 화요일에 제가 열심히 파놨나 봐요. 그러면 이 친구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간직해 두고 새로운 .py 파일 만들어서 최종 목표니까 파이널 정도. 여러분 이름은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해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9분 뒤에 제 첫 번째 버전 하는 방법을 공개를 해 보겠습니다. 자, 혹시나 내가 중요한 소개팅을 12시 반에 잡아놨다 그런 친구들은 먼저 가셔도 돼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버전은 일단 최소한 데이터가 2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는 사용자가 이번에 고른 너비에 해당하는 숫자 값이 필요하고 아마도 두 번째로 이번에 내가 프린트 호출식을 계산할 건데 이번에는 그 너비가 5라고 예시를 본다면 이번엔 몇 번째 줄을 출력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너비를 일단 입력받았으면 5라는 숫자 들고 있다면 이번에 1번째 줄이다, 2번째 줄이다 등등등과 같이 다루기 위한 아마도 그 두 가지 숫자를 다루기 위한 이름 2개를 미리 정해놓고 스타트를 하셔야 편할 겁니다. 그리고 걔는 사실은 이제 펜으로 적당히 끄적거려 가면서 진행하시는 게 좀 더 낫겠죠. 12시 된 것 같으니까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너비가 5인 경우를 일단 예시로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는 너비가 5인 직각삼각형을 출력하기 위해 일단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별을 하나를 출력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는 별을 2개, 그 다음엔 별을 3개, 그 다음엔 별을 4개, 그 다음엔 별을 5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마지막으로 짠하고 느낌표에서 끝을 내버리면 됩니다. 자,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출력하는 줄에 대한 줄 번호를 1이라고 일단은 쳐볼게요. 그러면은 너비가 5고 이번 줄이 1번째 줄이면 이렇게 출력하면 돼요. 별 하나면 됩니다. 너비가 5고 이번 줄이 두 번째 줄이면 별을 2개 출력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너비가 5일 때가 아니라 너비가 3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너비가 3일 때를 놓고 본다면 자, 너비가 3이든 5든 사실은 우리 첫 번째 목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첫 번째 줄이면 무조건 별을 하나 출력하면 돼요. 그러고 끝내면 됩니다. 엔터키 치면 돼요. 너비가 2일 때 마찬가지고 3일 때 마찬가지고 다만
이번 줄이 네 번째 줄이다, 다섯 번째 줄이다는 필요가 없는 거고 여기서 짠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입력한 너비 그 숫자가 얼마냐는 단순히 지금 별 출력하는 문장을 몇 번 반복 실행해야 되냐, 몇 줄에 걸쳐서 출력해야 되냐에만 영향을 주지, 아무튼 이번 줄이 첫 번째 줄이면 별 하나, 두 번째 줄이면 별 두 개와 같이 조금 더 편하게 진행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바탕으로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어떤 부분은 저랑 같이 하셔도 되고 어떤 부분은 따로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우리 함수 정의 배웠으니까 뭐 트라이앵글 정도로 구성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자, 주석은 저만 칠게요. 출력 하는 부분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력 받기 하면 되죠. 사용자는 지금 삼각형의 너비를 입력할 거예요. 너비가 영어로 width니까 width는 해서 삼각형이 너비를 입력하세요 해주고, 근데 저 사람은 뭐 5 하고 엔터 치면 5 한 글자가 들어올 테니까 우리 이전에 봤던 인트 괄호 닫고를 해서 지금 담겨 있는 값에 대한 그걸 가지고 적절한 인트 형식 값을 만들어서 그걸 다시 위즈에다 담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줄이면 목표 목표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삼각형을 출력해야 되는데, 자, 삼각형을 출력한다라는 건 너비가 5라고 치면 일단 가장 먼저 1번째 줄을 출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째 줄, 3번째 줄, 4번째 줄, 5번째 줄까지 출력하면 거기까지 하면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그걸 감안하면 우리가 일단 반복 흐름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반복 흐름을 쓰는 이유는 이게 지금 너비가 무한한 삼각형을 그리고 싶어서 반복 흐름을 구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왜 지금 반복 흐름을 구성해야 됩니까? 를 물어본다면 우리는 지금 이 코드를 적는 시점에는 나중에 사용자가 3하고 엔터 칠지 5하고 엔터 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py 파일을 열심히 키보드 치는 시점에는 나중에 3 엔터 칠 수도 있고 5 엔터 칠 수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어쩔 때는 3번 반복할 수 있어야 되고 어쩔 때는 5번 반복할 수도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경우 때문에 우리는 미리 복사 붙여넣기를 3번 해두거나 5번 해두거나 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복 흐름을 구성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제 역시나 주석은 저만 칠게요. 일단 처음에는 1번째 줄 출력을 한다는 거를 가져가기 위해 줄이니까 row로 갈게요. row는 1 해두고 스타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너비 번째 줄을 출력할 때까지 반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while 줬고 wow가 너비가 5라면 1, 2, 3, 4, 5일 때까지는 내용물을 실행하고 6일 때부터는 실행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작거나 같다면과 같은 표현을 적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는 지금 첫 번째 줄이 1번째 줄입니다. 그래서 작다면인데 여기다가 는을 적으시면 작거나 같다면과 같이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즈보다 작거나 같다면과 같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쉬운 문제인 2번 줄 출력을 하기 위한 문장을 적게 될 겁니다. 일단 이건 조금 이따로 내비두고 방금 전에 로우 번째 줄을 출력했으니 다음번에 로우 플러스 1번째 어쩌고저쩌고 줄을 출력할 수 있도록 방금 전에 1번째 줄 했다면 다음번엔 2번째 줄을 출력할 수도 있게끔 이 while문의 내용을 마지막에다가 적절한 지금 1 담겨 있었다면 2를 다시 담고 내용물 실행을 끝낸다. 3 다시 담는다. 그 다음에 5 담겨 있었다면 6 다시 담는다 해서 6은 5보다 작거나 같지 않으니까 이 전체 while문 실행이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는 1 해두고 는 더하기 1 해두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while문 첫 줄 구성해 두었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이제 2번 줄 출력하는 부분이 남아있어요. 그렇긴 한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걸 일단 먼저 해둡시다. 이 while문의 다음 문장으로서 적절한 종료 메시지 짠을 출력하는 부분 마지막으로 해두고 그 다음에 이 triangle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구성이 끝났으니까 F5 누르면 마지막에
아무튼 F5 누르면 저 트라이앵글 내용물 한번 실행해줘와 같이 함수 호출식 엔터 친 거만 구성해두고 그럼 이제 진짜 어려운 부분 하나만 남은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는 이제 row 값이 1이면 별을 하나 출력하고 엔터를 쳐야 됩니다. row 값이 3이면 별 3개 출력하고 엔터를 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행스럽게도 파이썬 동네에서는 그래요. 요거는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리 3 더하기 5 하면 개 털렸잖아요. 그죠? 형식과 관련한 오류가 나왔잖아요. 얘는 지금 더하라는 건데 숫자 덧셈을 하라는 건지 글자들 붙이기를 하라는 건지 애매해서 이렇게 오류를 냈습니다. 반면 이제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5를 하고 엔터를 치는 상황을 상상을 해봅시다. 얘는 과연 뭐가 나올까요? 15가 나올까요? 아니면 꺼지라고 할까요? 얘는 엔터를 치면 무려 33333이라고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 한 글자 곱하기 숫자 5를 한다는 거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보기에는 지금 이거를 한 거랑 동치로 지금 봐준다는 겁니다. 3을 그러니까 이 글자들을 5번 연거푸 적었을 때에 해당하는 글자들을 우리한테 계산 결과 값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33333 그러니까 총 4번 붙이기를 한 거죠. 그래서 총 길이가 5배가 되는 글자들이 지금 튀어나온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3 한 글자뿐만 아니라 당연히 여러 글자도 가능하고요. 당연히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별을 3개 출력해야 돼. 그러면 그냥 별별별 해가지고 작은 따옴표로 구성할 수도 있겠지만 어쩔 때는 별을 2개, 어쩔 때는 별을 5개, 어쩔 때는 7개 출력할 수도 있어야 돼. 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요 곱셈식을 써서 자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 지금 이번 줄 출력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MK1 상태에서는 별을 로게 출력하고 엔터를 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린트 호출식을 써서 별을 곱하기 별을 곱하기 로게 출력하고 마지막에 엔터 초조와 같이 이 왈문의 진짜 내용물 문장을 구성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하면 끝이 납니다. F5를 눌러서 실행해 보세요. 잘 되겠지? 한번 해볼게요. 너비를 입력하세요. 5 다행이에요. 트라이앵글 그 다음에 너비를 입력하세요. 8 하면 너비가 8일 때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뒀고 그러면 잠깐 주석 정리 타임을 가질게요. 지금 현재 코드는 이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MK2를 도전해보자 이거예요. MK2는 여전히 사용자가 5하고 엔터를 쳤다면 5줄에 걸쳐서 출력하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각각의 줄을 어떻게 출력하냐가 이전과는 달라요. 아까 전까지는 별을 줄 번호 개만큼 출력하면 된다 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린트 호출식 하나로 그냥 간단하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아까랑은 프린트 호출식 괄호 안 내용물을 구성하는 방법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아까랑은 좀 다른 글자들을 매 줄마다 출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규칙을 찾아서 그 규칙을 수식으로서 예쁘게 표현해 갖고 프린트 호출식 한 방으로 끝을 내실 수 있다면 깔끔하게 MK2를 완성할 수가 있어요. 지금 11분인데 이것까지는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다시 엑셀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한 너비가 5면 이번 출력은 일단 별은 하나를 출력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대충 제가 열심히 키보드 치는 거 소리 들어서 아시겠지만 결국은 우리는 출력을 한다라는 건 왼쪽에서부터 글자들을 차근차근 적는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어차피 다 엔터키를 칠 거니까요. 그죠?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얘는 별을 하나를 출력한다가 아니라 사실은 띄어쓰기 글자를 먼저 4번 출력하고 별을 하나 출력한다가 됩니다. 그걸 토대로 지금 눈에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넘버 별이랑 넘버 띄어쓰기 얘는 별은 하나 3개, 5개, 7개, 9개를 출력하면 돼요. 띄어쓰기는 4개, 3개, 2개, 하나 0개를 출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띄어쓰기를 먼저 하고 별 하는 거니까 띄어쓰기 4개 먼저 하고 별 하나 하면 된다.
띄어쓰기 3개 하고 별 3개 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너비가 3일 때를 생각해 봅시다. 너비가 3일 때 생각해 보면 출력은 이제 첫 번째 줄 출력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너비가 뭐냐에 따라 뭐가 달라지냐면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 횟수가 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때는 띄어쓰기는 2번, 1번, 0번이 되고요. 별은 여전히 1, 3, 5번이 돼요. 따라서 지금 다시 보면 별을 2번이 첫 번째 줄이면 별을 몇 개 출력해야 되냐는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1, 3, 5, 7, 9와 같이 등차 수열이죠. 매번 2씩 증가하는 그런 느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띄어쓰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요? 띄어쓰기 같은 경우는 너비가 3이고 2번 줄이 1번째 줄이면 2입니다. 너비가 3이고 2번이 3번째 줄이면 0입니다. 너비가 5고 2번 줄이 1번째 줄이면 띄어쓰기는 아까 4번 하면 되었어요. 그래 놓고 보면 대충 둘 다 1차식이 눈에 보이죠? 그래서 띄어쓰기는 이제 너비를 W라고 치고 그 다음에 줄번호를 뭐라고 치면 띄어쓰기는 W-로게 하면 돼요. 저는 지금 첫 번째 줄이 1번째 줄이니까. 그 다음에 별은 그냥 2 곱하기 R-1개 하면 됩니다. 그러면 로가 1일 때 1, 로가 2일 때 3 같은 느낌이 돼요. 대충 수식이 보였고 우리 지금 이거 곱셈 하면 띄어쓰기 몇 개 할 수 있죠. 별 몇 개. 그 다음에 덧셈을 하면 붙이기를 할 수 있죠. 그걸 감안해서 MK2를 좀 더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일단 띄어쓰기를 먼저 해야 되고 띄어쓰기를 몇 번 할 거냐? 띄어쓰기는 너비가 얼마냐, 2번이 몇 번째 줄이냐 둘 다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일단 괄호를 먼저 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with 마이너스 로게 하면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첫 번째 줄이 1번째 줄이기 때문에 점화식 같은 느낌이 이런 식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뺄셈을 먼저 하고 그 숫자만큼 띄어쓰기를 복사를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지금 괄호를 친 거예요. 이건 수학 시간에 배웠죠. 곱하기를 더하기 빼기보다 먼저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다 이어 붙여서 별을 이번에는 역시나 괄호를 쳐야 될 것 같고 이번에는 2 곱하기 줄 번호 빼기 1개만큼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만 고치면 됩니다. 너비가 5일 때 5번 반복하는 반복 흐름은 이미 구성해 뒀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짠 하는 건 완성해 뒀으니까요. 얘만 고쳐서 저장하고 실행해 보시면 됩니다. 하면 이런 식으로 예쁘게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해서 좀 더 큰 것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작은 것도 가능합니다. 나쁘지 않죠?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버전은 이거는 지금 약간 시간이 남았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걸로 합시다. 일단 힌트를 드리면 자, 세 번째 버전 우리 지금 MK2를 만들었다고 상정했을 때 세 번째 버전이 돌아가는 꼴을 보면 자, 이 지금 우린 마름모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이 마름모의 윗부분이랑 우리 MK2랍시고 가지고 있는 이등변 삼각형 그리는 거랑 완전히 그러니까 마름모의 윗부분이랑 이등변 삼각형이 완전히 동일한 걸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일단은 복붙해서 일단은 원래 코드를 마름모의 일종의 북반구를 그리기 위한 코드로서 그대로 내비두고 그 왈문 실행이 끝난 다음에 짠 하기 전에 남반구를 출력하는 코드를 다시 한번 실행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면 조금 더 쉽게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자, 그럼 이제 북반구까지 출력이 끝났다 이거예요. 요 당시 이제 W랑 R을 놓고 본다면 W는 5고 R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입니다. 아, 그래 엑셀로 하는 게 좀 더 편하겠다. 엑셀로 돌아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그래, 너비가 다시 5로 바꿀게요. 실행 취소하면 되겠지? 아, 좋아요. 튀어나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짠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다음에는 띄어쓰기 한번 별 7개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은 이거랑 똑같이 하면 되죠. 그 다음 줄은 이거랑 똑같이 하면 되죠. 그 다음 줄은 이거랑 똑같이 출력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짠을 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복붙하는 짓 한 거 보면, 자, 지금 우리가 너비가 3이고 이번 줄이 4번째 줄일 때 이렇게 출력하는 코드를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북반구 출력하고 바로 다음에 해야 되는 작업은 띄어쓰기 한 번에 별 7번 출력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여기까지 일단 실행이 끝나면 이번 줄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4로 만들 수만 있다면 동일한 프린트 호출식 계산했을 때 이 줄이랑 동일한 이 줄을 출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선 3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선 2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선 1이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따지면 0일 때까지 반복하도록 반복 흐름을 구성해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문장, 한 줄을 출력하는 동일한 문장 가지고 새로운 두 번째 반복 흐름 구성하도록 하면 남반구까지 예쁘게 출력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새로운 반복 흐름은 일단 처음에 4로 스타트하고 정밀하게는 위즈 빼기 1로 스타트를 하고 1보다 크거나 같은 동안 반복하도록 하면 되겠죠. 그럼 0이 되면서 빠져나갈 거고 최종적으로 짠을 출력하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괜찮아요? 지금 MK2 버전 while문 다음 문장으로 다시금 새로운 반복 흐름을 진행하도록 구성하면 돼요. 걔는 일단 처음에 4, 줄번호 4로 스타트하고 정밀하게는 위즈 빼기 1로 스타트를 하고 0이 될 때까지 반복하고 매 반복마다 줄번호로 1씩 빼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매 반복마다 뭘 해야 되냐는 MK2 버전 그 프린트 호출식 동일한 거 그대로 쓰면 돼요. 따라서 복붙해서 코드만 살짝 고쳐서 적용해 보실 수 있겠죠. 우리는 조기 퇴근할 수 있겠는데 이거? 님들 다음 수업 없다 그랬잖아요. 대부분. 그래. 화요일 날은 어떤 친구가 여러분 우리 2주차 느낀 점 적는 곳에 우리 학교 주변 맛집 공유를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우리 요 옆에 건물 지하 1층 나가보니까 CU 편의점 있고 이모네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하시는 분이 3분인가 보였는데 제가 차마 도대체 이모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 못했고 나중에 이제 좀 밥 자주 먹고 이제 안면이 좀 트이면 조심스럽게 여쭤보려고요. 이모님은 누구십니까? 하면서 안 계실 수도 이모님이 0명일 수도 있죠. 아무튼 그래서 지금 22분이니까 한 25분, 3분 정도 뒤에 방금 말씀드린 그 전략을 써서 제가 한번 적용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우리 진행한 걸 편집해서 리믹스 영상에 밀어넣고 다른 반 친구들이 구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엑셀 되게 재밌는 기능 추가된 거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1, 2, 3, 4, 5 그 다음에 뭐 있을까요? 2, 4, 6, 8, 10 같은 게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이전까지는 우리가 보통 이 양쪽 숫자를 다 더하는 게 목표라 칩시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건 완전 초창기 시절 얘기죠. 그러다가 이제 표 기능이 생기면서 표 기능이 생기면서 이제 요 수식 자체를 이제 행번호, 열번호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 테이블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컬럼 이름 같은 식으로 지정해서 해서 자동 완성을 예쁘게 당할 수도 있는 버전으로 변경된 게 아마 2005년인가? 아무튼 21세기에 들어와서 이런 기능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다 365 막 그런 거에서 쓰잖아요. 요즘은 뭘 쓰냐면 아예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영역을 지정하고 더하기 하고 영역을 지정하거나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결과 또한 영역으로 튀어나와요. 지금 보시면 저는 지금 이 한 셀에다만 수식을 적었거든요. 근데 이 한 셀에 수식을 적어서 그 결과가 값이 여러 줄에 걸쳐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만큼을 더하고 이만큼을 더한다라는 수식을 여기 한 칸에다 적어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이걸 확장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선형대수 같은 거 할 때 좀 더 편하게 진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얼마든지 뭐 이렇게 벡터 단위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 이거 안 해봐서 모르겠다. 될까? 되네. 똑똑하네요. 좋네요. 벡터 값이랑 스칼라, 그러니까 매트릭스랑 스칼라 값이랑 곱하는 거 정도, 그렇게 새로운 매트릭스 하나 보여주는 거 정도는 얼마든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C샵을 할 수 있다라면 이거를 내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입력을 예를 들어 줄 몇 줄짜리 벡터, 줄 벡터 아니면은 열 벡터, 행 벡터 이런 식으로 받아서 그걸 갖고 매트릭스를 만들든가 해서 진행하실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 아마 생겼을 것 같은데 일단 이걸 하고 그다음 곱하기 트랜스포즈가 있겠지? 있네요. 이걸 집어넣으면 예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전 행렬 곱을 한 거예요. 얘를 이제 t를 해서 눕혀서 얘랑 곱했더니 지금 예쁘게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공대생의 메모장이죠. 좋아요. 그래서 요 하나 셀에다가 수식을 적었고 그 셀 하나 계산 결과를 이런 식으로 여러 셀에 걸쳐서 풀어가지고 스플릿을 해서 보여주는 기능이 몇 년 전에 추가됐어요. 365에도 당연히 들어있고요. 전 지금 얘는 365 쓰는데 아마 2016 버전에도 아마 들어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써보시면 나름 재밌게 편하게 이런저런 이산수학과 관련한 또는 선형대수랑 관련한 내용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대충 25분 됐으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이 코드는 원래 적어놨었던 이 반복 흐름은 북반구를 커버하기 위한 버전으로서 그대로 써먹을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새로운 목표는 남반구를 마름모의 남반구를 출력하기 위한 반복 흐름을 다시금 구성하는 겁니다. 걔는 일단 복붙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 덩어리 바로 다음에 동등한 덩어리를 쓰면 될 것 같고 일단 처음에 1번째 줄로 스타트를 하는 게 아니라 너비가 5였다면 4, 너비가 3이었다면 2번째 줄 먼저 출력하도록 구성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반복해야 되냐 로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동안 또는 이제 0보다 큰 동안 반복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매 반복마다 row 번째 줄 출력하는 방법은 완전히 똑같이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4번째 줄 출력했다면 이번에는 3번째 줄을 출력해야 되니까 이 부분 덧셈식만 뺄셈식으로 살짝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너비가 5였다면 4, 3, 2, 1 출력하고 0이 되면서 Y문 전체 실행 끝나고 마지막 짠을 하게 될 겁니다. 저장하고 실행해 보세요. 우리 후반부 게임 만드는 것도 이렇게 쉽게 끝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이 목표를 정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정하셔서 만드셔도 되긴 합니다. 마름모 출력하는 게임 만들어 봤어요 해서 제출하셔도 되긴 해요. 물론 이제 점수는 잘 안 나오겠지만 사실은 그런 마름모 지금 이거보다 더 간단한 걸 만드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수학적으로 더 간단한 걸 만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되게 원시적인 원초적인 되게 뭐 전문 용어로 피지컬 게임이라고 부르는 순발력을 요하는 그런 게임 만드시는 걸 일단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테스트 해보는 재미도 있고 할 거예요. 막 퀴즈 게임 이런 거보다는. 아무튼 저도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잘 됐겠지? 엑셀로 검증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큰 마름모도 얼마든지 한 변의 길이가 11인 마름모도 예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여러분 진행하셨다면 우리는 지금 최종 목표를 성공적으로 끝낸 셈이 돼요. 느낀 점을 적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적고 여기서 적고 집에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일단 기한은 다음 주까지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이번 주에 이제 단어 8개를 새로 추가를 해서 그중에 6개를 일단 지도에 배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 오늘 수업에 이제 함수랑 함수 정의 이렇게 두 가지 굵은 글씨 단어
추가로 지금 등장만 해둔 상태입니다. 다음 주에 그거를 포괄해서 이번에는 조금은 더 이제 데이터 코드잖아요. 데이터 코드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그랬는데 일단 다음 주에는 그 양쪽에 대해서 살짝씩만 더 확장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럭저럭 재밌는 거 구경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후반부에는 아무튼 그 정도까지 다음 주에 해두고 다다음 주쯤에 아마도 제가 첫 번째 과제를 여러분들한테 선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즐겁지 않겠지만 저는 즐거운 과제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걸 이제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 정도 해두면 오늘 내용은 끝이 나고 일단은 설명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뭐 궁금한 거 있거나 아니면 출석 체크 못했다라든가 하는 친구들은 저한테 들렀다가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느낀 점 적고 퇴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1시간 반 했으니까 뭐 화요일날 조금 늦게까지 했으니까 뭐 이 정도면 봐주시겠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 주는 시간이 좀 빡빡할 수 있으니까 그때도 좀 서둘러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월요일 스타트잖아요. 저한테는 월요일 파이썬 수업에서는 거기 3시간 수업이었는데 그 run 함수 정의 적는 것도 못 해갖고 시간 초과로 못 해갖고 미안해요. 유튜브 에디션으로 봅시다 이러고 끝냈었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날 한번 여러분이랑 한번 하고 이제 다른 반에서 한번 3시간짜리 진행하고 하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좀 정리가 어느 정도 돼서 정리가 그럭저럭 빠르게 끝을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월요일 수업이 가장 스펙타클하고 금요일로 갈수록 뭔가 정돈된 대신에 앞에서 설명하는 제가 거의 반쯤 송장인 상태로 진행하는 거니까 생기는 많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시험 공부하거나 할 때 옆반 영상 보시면 약간의 온도 차이를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갈 사람 가시면 됩니다.